네, 안녕하십니까. 율촌중대재해센터의 박영만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소 사건이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수사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사례를 통해서 안 변호사님이 리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평상시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물질 중독 사건 이제 두 건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건은 기소가 되고 이제 한 건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중독자, 재발생자도 숫자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회사의 능력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들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국소 배기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한 회사는 설치는 했지만 이게 기능이 좀 떨어졌던 사례입니다. 두 사례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소가는 회사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 절차를 이제 전혀 갖추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중대재해법 위반이 인정을 해서 기소를 했고요. 한 회사는 어찌 되었든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작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배기 장치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그러한 것들이 회사의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산원위 등을 통해서 종사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도 세웠고, 그에 따른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유사한 사례에서 한 회사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공사 현장 첫 이제 건설 현장 사건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4가지 위반 항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2번, 4번 항목은 이제 누구나 법 시행 전부터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2번 위험성 평가, 4번 협력업체 평가, 이런 것들이 실제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했을 텐데, 이걸 또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 회사가 영세했다거나 전혀 이런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는 아마 이런 곳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안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법 시행 전인 1월 27일 이전에 이런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평가를 했어야 한다라고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정부에서도 어떤 해설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을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는 약간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조선소 이제 추락 사고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평가 기준,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산안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해서 법률에는 건설과 조선업에서는 이런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하위 규정인 고시에서는 건설업에 대해서만 이런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조선업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업에서 이런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해서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이제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아까 그 일부 회사에서는 CSO가 경영 책임자라는 주장을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이사 CEO가 조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CEO를 경영 책임자로 입건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정부 담당자들이 이제 올해 여러 차례 이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에서 어떤 경우에 CSO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나름의 기준에 대해서 약간 언지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최소한 개별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에 대해서 징계권을 CSO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행사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험한 현장이라든가 공정에 대해서는 CSO가 직접 보고 혹은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협력업체 선정 시에도 어떤 계약 상대방이라든가 금액, 공사 기간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러한 CSO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CSO가 경영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회사 중에서 이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없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CEO를 경영 책임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를 평가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6건 모두 이런 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제 선회하자면 이제 정부에서 산안법을 현장에서 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안전보건 관리 체제,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이어지는 산안법상 관리 체제를 잘 운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 최고 경영진이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또 실제로 업무 수행을 잘 하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호 기소 사건도 결국 산안법상 의무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기소와 불기소가 갈린 것처럼,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반성적인 고려하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운용하고 그에 대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되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두 이런 것들 6개의 사안에서 이런 평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 준비가 일선에서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해설서나 이런 여러 가지 발표 중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평상시 안전보건 중대재해법상의 체계를 운영할 때에는
이런 평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문상으로는 이렇게 적격, 부적격 두 단계로만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모든 사항을 뭐 일률적으로 적격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는 평가 체계를 갖추라고 돼 있지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중대재해법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중하 정도로 등급을 나누고 어떤 경우에 상, 어떤 경우에 하인지 기준을 절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뭐 하등급이 뭐 계속된다거나 너무 많다거나 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뭐 임금이라든가 인사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대한 과오가 있어서 이런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들이 중대한 과오로 법에서 정한 혹은 회사에서 정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중징계도 단순한 과실, 단순한 어떤 그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회사가 정한 어떤 규정을 고의나 중대한 과오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또 사업장이 한 곳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를 하면서 현장의 관리 책임자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중대재해법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정부 입장은 그 여러 가지 뭐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대표이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조금 뭐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자신이 업무 수행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충실하게 활용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조금 평가를 뭐 내부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좀 외부적인 평가라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 감독자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자문 업무라든가 외부에 강의를 가다 보면은 또 사고 대응을 할 때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들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행할 때는 현장의 관리 감독자들이 직접 움직이고 이분들이 이제 활동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산재 예방이라든가 안전조치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산안법상에 규정된 대로 생산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산안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역할들, 작업 방법이라든가 작업자 배치, 특히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이분들이 작업자들과 실질적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현장 작업자들과 제대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 조치도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위험 작업에 대한 지휘라든가 응급 조치도 이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등급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징계가 안전 보건에 관해서는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야단을 쳐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게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각 조금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셔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아마 개정을 하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여러 차례 조금 흘러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맨 처음 중대재해법 해설서에서 들었던 10개 항목 정도로 10개 법령 정도로 좀 한정을 하는 것이 있고, 안전보건 예산 편성 집행의 기준이라든가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도 산안법에 따른 이사회 보고나 승인을 한 경우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협력업체 평가에 관해서도 산안법 61조에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제 산안법 61조는 이제 합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계속되면서 시행령 개정보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 지금 정책 방향이 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시행령 개정하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법률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실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제 Q&A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처벌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그 중대재해법상의 가장 중요한 것, 위험성 평가와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어떤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운용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제 예측 가능하고 오히려 업무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방향대로 간다면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운용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